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로 69살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키웠는데 지금은 다 결혼해서 분가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건망증이 심해진 건가 싶었어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금반지가 없어지고 금목걸이가 사라지고 처음에는 제가 어딘가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이상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다녀간 날이면 꼭 뭔가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며느리가 올 때마다 졸음이 쏟아졌어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며느리가 챙겨주는 약을 먹으면 바로 잠들었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제 약에 뭔가를 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잠든 사이에 집 안기금 속을 훔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3개월 동안 작전을 짰어요. 가짜 약을 먹는 척 하면서 증거를 모았죠. CCTV도 몰래 설치했고요.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며느리가 경찰서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분명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절대 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살아요. 28평 아파트인데 남편이랑 같이 산 지 45년이 넘었어요. 8층이라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창문을 열면 근린공원이 보이거든요. 아침마다 산책 나가는 사람들 보는 게 참 좋았어요. 이 집에서 아들 둘을 키웠고 남편을 보냈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남편 김철호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죠.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가셨어요.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38년 동안 일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여보, 다녀왔소. 어서 와요. 손 씻고 밥 먹어요. 매일 같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게 행복이었어요. 남편 월급은 450만 원 정도 됐어요. 저는 집에서 살림만 했고요. 여기서 생활비 200만 원 쓰고 아들들 교육비 1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죠. 한 달에 150만 원씩 모았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모아서 지금 4억 정도 돼요. 은행 예금으로 다 넣어뒀어요. 이자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와요.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죠. 그리고 남편이 평생 모은 귀금속도 있어요. 금반지 5개, 금목걸이 3개, 금팔찌 2개. 다 합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건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요. 나중에 힘들면 팔아서 써요. 그래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큰아들 재훈이는 올해 42살이에요. 대기업 과장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죠.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일해요. 월급은 6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 재민이는 올해 40살이에요. 중소기업 대리예요. 형보다는 공부를 못했지만 성실한 아이였어요. 인하대 기계공학과를 나왔죠.
지금은 부천에 있는 회사에서 일해요. 월급은 4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줬죠. 남편이 나가면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가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갔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요가도 하고 수다도 떨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저녁에는 남편 올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 놓았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어요. 그게 저희 부부의 일상이었죠. 남편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절약하며 살았어요. 외식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했고요. 여행도 1년에 한 번 국내로만 갔어요. 여보, 우리 설악산 갈까요? 좋지. 이번 가을에 가자. 아들들이랑 넷이서 여행도 자주 갔어요.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명절에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였어요. 시댁 식구들도 오고, 친정 식구들도 오고, 15명 넘게 모여서 떡국 먹고, 윷놀이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그리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명절이 쓸쓸해졌거든요. 가족끼리 모여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아들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희 때문에 힘이 나. 아들들이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들렀고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어. 다 있어. 효자들이었어요. 8년 전 여름이었어요. 큰아들 재훈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죠.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큰 며느리를 만나는구나 싶었죠. 토요일 오후 1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재훈이가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두 손으로 선물을 건넸죠. 어머,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키는 165cm 정도 됐어요. 긴 생머리에 얼굴이 갸름한 편이었죠. 화장을 진하게 한 편이었고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도시적이고 세련돼 보였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박미란이라고 해요. 36살이에요. 아, 우리 재훈이보다 6살 어리네. 네. 직업은 뭐예요? 백화점에서 일해요. 롯데백화점 화장품 매장이요. 아, 그래서 화장을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미란이는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2년 됐어요. 올해 만났네. 네, 그래서 어머님께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미란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2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섰어요. 어머님, 저희 이만 갈게요. 벌써? 저녁 먹고 가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생각했어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우리 큰 며느리감으로 괜찮아. 그날부터 미란이는 자주 집에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올 때마다 뭔가 챙겨왔어요. 과일이나 건강식품 같은 거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건강에 좋대요. 어머, 고마워라. 아니에요. 미란이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명절 때도 잘 왔어요. 설날이었어요. 미란이가 아침 일찍 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미란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했어요. 전 부치는 것도 도와주고 나물 무치는 것도 도와줬어요.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제 생일 때도 챙겨줬어요. 어머님 생신이라 케이크 사왔어요. 어머, 고마워라. 맛있게 드세요. 미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재훈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6개월 후 재훈이가 청혼했대요. 엄마, 미란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래, 좋지. 엄마도 미란이 마음에 들어. 정말요? 응. 예쁘고 착하고 우리 며느리로 딱이야. 재훈이가 기뻐했어요. 4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호텔에서 성대하게 했어요. 200명 넘게 초대했죠. 미란이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미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딸. 잘하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큰 며느리가 생겼구나 싶었죠. 결혼 후 1년은 정말 좋았어요. 재훈이네 부부가 한 달에 2번씩 집에 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미란이도 항상 밝았어요. 명절에도 성실하게 왔고요. 딸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결혼 2년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란이가 제 건강을 유난히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혈압약 잘 드세요? 응, 먹고 있어. 제가 챙겨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먹어.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때부터 미란이가 올 때마다 약을 챙겨줬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물과 함께 약을 건네줬어요. 고마워. 저는 의심 없이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란이가 다녀간 날이면 꼭 졸음이 쏟아졌어요. 약을 먹고 1시간도 안 돼서 잠들었죠. 그리고 깨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이상했어요. 결혼 3년째가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랍을 열었는데 금반지 하나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금반지 5개 중에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어디 뒀나? 집 안을 다 뒤졌어요. 근데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일주일 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금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금목걸이 3개 중에 하나가 또 사라진 거예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건망증이 심해진 건가? 근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서랍에 잘 넣어뒀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한 달 후 또 금반지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확실히 이상했어요. 누가 가져간 건가? 집에 오는 사람은 아들들과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설마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며느리? 아니야. 미란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패턴이 보였어요. 미란이가 다녀간 날이면 꼭 뭔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날은 항상 약을 먹고 깊이 잠들었죠. 설마 소름이 돋았어요. 미란이가 내 약에 뭔가를 타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잠든 사이에 귀금속을 가져가는 거 아닐까요?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미란이가 또 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물과 함께 약을 건네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약이야? 혈압약이요. 어머님 드시는 거. 그래. 약을 자세히 봤어요. 평소 제가 먹는 혈압약이 맞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약 색깔이 평소보다 조금 연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서 드세요. 식후에 드셔야 해요. 미란이가 재촉했어요.
저는 약을 입에 넣었어요. 물을 마시는 척 했죠. 근데 실제로는 약을 삼키지 않았어요.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뱉으려고요. 잘 드셨어요? 응. 미란이가 확인했어요. 그럼 좀 쉬세요. 저는 설거지 할게요. 미란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갔어요. 약을 뱉어냈어요. 휴지에 싸서 자세히 봤어요. 평소 제가 먹는 혈압약이 맞았어요. 근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알약이 2개였어요. 하나는 혈압약이고 하나는 모르는 약이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그 약을 휴지에 싸서 숨겨뒀어요.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피곤하시면 누워 계세요. 그래.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잠든 척 했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미란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님? 미란이가 조그맣게 불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든 척 계속 누워 있었죠. 미란이가 제 곁으로 왔어요. 어머님? 주무세요? 다시 한번 불렀어요. 저는 숨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그때 미란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발소리가 서랍 쪽으로 가더니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살짝 떴어요. 미란이가 제 귀금 속 서랍을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팔찌를 꺼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정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들키면 안 됐어요. 계속 잠든 척 했죠. 미란이가 금팔찌를 가방에 넣더니 서랍을 닫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미란이가 훔쳐가고 있었구나. 미란이가 나간 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어봤어요. 역시나 금팔찌가 없어졌어요. 이 여자가 정말. 손이 떨렸어요. 저는 급하게 노트를 꺼냈어요. 오늘 일을 기록했어요. 5월 15일 미란이가 와서 약을 줬음. 약을 먹은 척하고 뱉어냄. 금팔찌 도난당함. 이제부터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약국에 갔어요. 아까 뱉어낸 약을 가져갔죠. 사장님, 이게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약사님이 약을 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수면제네요. 수면제요? 네. 졸피뎀이라는 약이에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제죠. 제 예상이 맞았어요. 미란이가 제 약에 수면제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그게. 이 약은 처방전 없이는 못 사요. 누가 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급하게 약국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근데 증거가 부족했어요. 약 한 알과 제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저는 결심했어요. CCTV를 설치하기로요. 다음 날 전자상가에 갔어요. CCTV 설치하고 싶은데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집 안방에요. 작고 눈에 안 띄는 걸로 주세요. 아, 소형 CCTV요? 있습니다. 직원이 보여준 건 시계 모양 CCTV였어요. 이거 시계처럼 생겼는데 카메라가 숨어 있어요. 이거 주세요. 설치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CCTV를 설치했어요. 제 방 책장 위에 시계를 놓았어요. 완벽했어요. 전혀 CCTV처럼 안 보였어요. 일주일 후 미란이가 또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왔니? 네. 어머님, 약 챙겨드리러 왔어요. 고마워. 미란이가 약을 꺼냈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저는 약을 받아들었어요. 입에 넣는 척했죠. 물을 마시면서 약을 혀 밑에 숨겼어요. 잘 드셨어요? 응. 그럼 좀 쉬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약을 뱉어서 휴지에 싸서 숨겼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든 척했죠. 숨소리를 크게 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미란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란이가 제 곁으로 왔어요. 어머님, 주무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잠든 척 했어요. 미란이가 서랍 쪽으로 갔어요.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꺼내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눈을 살짝 떴어요. 미란이가 금반지를 꺼내서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CCTV에 다 찍히고 있을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란이가 서랍을 닫고 나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CCTV를 확인했어요. 다 찍혀 있었어요. 미란이가 서랍을 열고 금반지를 가져가는 장면이요. 좋아. 이제 증거가 생겼어. 저는 노트에 또 기록했어요. 5월 22일 미란이가 와서 수면제 탄 약을 줬음. 약을 먹은 척하고 뱉어냄. 금반지 도난당함. CCTV에 녹화됨. 2주일 후 미란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약을 주고 제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귀금속을 가져가고 저는 매번 잠든 척하면서 증거를 모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미란이는 4번 왔어요. 그때마다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를 하나씩 가져갔어요. 이제 귀금속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처음에 10개였는데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생각했어요. CCTV 영상도 4개나 모았고요. 약도 4알이나 모아뒀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미란이가 가져간 귀금속을 어디에 파는지요. 다음날 미란이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미란이가 집에 왔다 간 날이었어요. 저는 미란이가 나가자마자 따라 나섰어요. 미란이는 지하철을 탔어요. 저도 같은 칸에 탔죠. 미란이는 종로 3가역에서 내렸어요. 저도 내렸어요. 미란이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금은방 밀집 지역이었어요. 미란이가 한 금은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10분 후 미란이가 나왔어요. 손에 현금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서 판 거구나. 저는 미란이가 떠난 후 그 금은방에 들어갔어요. 사장님, 혹시 아까 여자 왔었죠? 네. 누구요? 금팔찌 판 여자요. 아, 네. 왔었는데요. 그거 제 거예요. 네. 제 며느리가 훔쳐서 판 거예요. 사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CCTV 영상 있으시죠? 저 경찰 신고할 거예요. 아, 네.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올 거예요. 협조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큰아들 재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재훈아, 나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왜요? 엄마 집 좀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괜찮으세요? 와서 얘기할게. 혼자 와. 네, 알겠어요. 1시간 후 재훈이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걱정됐잖아요. 앉아라. 재훈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재훈아, 엄마가 말하는 거 끝까지 들어라. 네, 왜요? 미란이 말이야. 미란이가 왜요? 미란이가 엄마 귀금속 훔쳐갔어. 재훈이 얼굴이 굳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지난 석 달 동안 미란이가 엄마한테 수면제 먹이고 귀금속 가져갔어. 엄마, 그게 무슨 증거 있어. 저는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재훈이가 화면을 봤어요. 미란이가 서랍을 열고 금반지를 가져가는 장면이었어요. 재훈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엄마 귀금속 훔쳐가는 영상이야. 이건 오해일 거예요. 분명히 설명이 있을 거예요. 오해? 영상이 내 눈에 안 보이니? 저는 다른 영상들도 보여줬어요. 총 4개의 영상이었어요. 모두 미란이가 귀금속을 가져가는 장면이었죠. 재훈이가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거 봐. 저는 수면제 내 알을 보여줬어요. 이게 뭔데요? 수면제야. 미란이가 엄마 혈압약에 섞어서 준 거. 그럴 리 없어요. 약국에서 확인했어.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래. 재훈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미란이가 엄마 금 팔아넘긴 금은방도 찾았어. 엄마, 재훈아,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니? 아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재훈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훈아, 네. 엄마는 미란이 고소할 거야. 엄마, 그건 너무 뭐? 내 아내가 엄마 귀금속 훔쳐간 게 너무해? 아니면 엄마가 며느리 고소하는 게 너무해? 재훈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훈아, 내가 선택해라. 엄마 편이야, 미란이 편이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엄마가 이상한 거야? 저는 화가 났어요. 엄마는 석 달 동안 매일 밤 녹화하면서 증거 모았어. 내 아내가 엄마한테 한 짓 때문에. 죄송해요, 엄마. 너 사과할 일 아니야. 미란이가 사과해야지. 제가 미란이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봐?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재훈아. 저는 재훈이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나가. 아니에요, 엄마. 그럼 믿어요. 그럼 같이 가자. 경찰서. 엄마, 잠깐만요. 제가 미란이한테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래, 얘기해봐. 근데 사흘 안에 답 안 나오면 엄마 혼자 경찰서 갈 거야. 알겠어요. 재훈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란이가 인정했어요. 뭐라고 하던? 울면서 빌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재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저도 화가 나요. 근데 제 아내잖아요. 그래, 내 아내지. 근데 엄마 귀금속 훔쳐간 도둑이기도 해. 엄마, 재훈아, 엄마는 결심했어. 고소할 거야. 엄마, 제발. 안 돼. 이건 선 넘었어.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미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뭐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미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왜 그랬어? 왜 엄마 귀금속을 훔쳐갔어? 저희 빚이 있었어요. 빚? 제가 카드 빚이 많았어요. 5천만 원. 그래서 엄마 금을 훔쳐간 거야? 죄송해요. 5천만 원 빚 때문에 엄마한테 수면제 먹이고 금 훔쳐갔어?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어머님, 경찰 신고할 거야. 각오해. 어머님, 제발요. 저 전과자 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어머님,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재훈이가 미란이를 데리고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둘이 서 있었어요. 미란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어요. 미란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일어나.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일어나라고. 미란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빌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뭘 돌려줘? 판 금값이요. 다 갚을게요. 얼마나 받았는데? 800만 원이요. 금 10개 중 8개를 팔아서 8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죄송해요. 너 엄마한테 수면제 먹였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 죄송해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무단으로 수면제 먹이면 죽을 수도 있어. 미란이가 더 세게 울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재훈이가 빌었어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경찰서 갈 준비 다 했어. 내일 신고할 거야. 엄마, 너희 나가. 엄마,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어요. 재훈이와 미란이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경찰서에 가는 날이에요. 증거를 가방에 챙겼어요. CCTV 영상 파일, 수면제 4알 노트, 금은방 영수증. 모든 게 준비됐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재훈이 가족이 다 와 있었어요. 재훈이, 미란이, 그리고 미란이 부모님까지요. 엄마, 왜 왔어? 미란이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어요. 사돈댁, 처음 뵙겠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우리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미란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 일은 저희 부모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책임을? 훔쳐간 금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따님이 저한테 수면제 먹였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사돈댁,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미란이 어머니도 빌었어요. 우리 딸이 잘못했습니다. 경찰 신고만은 제발. 안 됩니다. 저는 단호했어요. 따님이 한 일은 범죄예요. 절도죄, 폭행죄. 폭행죄요? 무단으로 수면제 먹인 것도 폭행이에요. 미란이 부모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돈댁, 제발이요. 우리 딸 전가자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따님이 생각했어야죠. 사돈댁, 미란이 아버지가 다시 절했어요.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일어나세요. 사돈댁, 일어나라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님이 저한테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가방에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따님이 제 서랍 열고 금 가져가는 거예요. 미란이 부모님이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이거요. 수면제를 보여줬어요. 이게 따님이 제 약에 섞어준 수면제예요. 4번이나요. 미란아. 미란이 어머니가 딸을 봤어요. 너 정말 이런 짓을 했니? 미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이 나쁜 년아. 미란이 어머니가 딸 뺨을 때렸어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엄마, 넌 내 딸이 아니야. 미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미란이 아버지가 또 절했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돈댁,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찰 신고할 거예요. 제발요. 그리고 재훈이하고 이혼하세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엄마, 재훈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그건 너무해요. 너무하긴. 내 아내가 엄마한테 한 게 너무하지. 엄마, 재훈아, 너도 선택해라. 엄마 아니면 미란이. 재훈이가 말을 잃었어요. 사돈댁, 이혼까지는. 미란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혼하세요. 안 그러면 고소할 거예요. 사돈댁, 저 지금 경찰서 가는 길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나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미란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이혼하면 안 돼요. 나, 어머님, 나라고. 저는 미란이를 밀쳤어요. 미란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경찰 신고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저는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강서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사건이세요? 절도죄하고 폭행죄요. 경찰관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제 며느리가 저한테 수면제 먹이고 귀금속 훔쳐갔어요. 증거 있으세요? 네. 저는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봤어요. 이거 확실한 증거네요. 수면제도 있어요.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은방 CCTV도 있어요. 제 며느리가 제 금 팔아넘긴 거요. 아, 작물 거래까지 있네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심각한 사건이에요. 고소장 작성하시죠. 저는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피고소인 박미란. 죄명절도, 폭행, 작물거래. 접수됐습니다. 곧 조사 들어갈게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속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시작됐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어요. 엄마, 정말 신고하신 거예요? 그래.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아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수면제 먹여? 가족이 금 훔쳐가? 재훈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훈아, 너 미란이 편들 거면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엄마, 미란이 빚 5천만 원 있다며? 너도 몰랐어? 몰랐어요. 사과는 됐고 너희 이혼해. 엄마,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래, 내가 결정해. 근데 엄마는 미란이 절대 용서 못해.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순덕님, 피고소인 조사 일정 잡혔습니다. 모레 오후 3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인으로 김순덕님도 같이 오셔야 해요. 네, 갈게요. 조사 당일이 됐어요. 오후 2시 반쯤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미란이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박미란 씨,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미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 귀금속을 훔친 게 맞습니까? 네. 몇 번 훔쳤습니까? 8번이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8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시어머니 약에 수면제를 탄 게 맞습니까? 네. 4번이요. 왜 그랬습니까? 어머님이 주무셔야 금을 가져갈 수 있어서요. 미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돈이 필요했습니까? 제가 카드빚이 5천만 원 있었어요. 남편은 몰랐습니까? 네. 숨겼어요.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피해자분,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미란이를 똑바로 봤어요. 미란아, 나한테 물어볼 생각은 안 했니?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수면제 먹이고 금 훔쳐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 미란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란아, 너 나 죽일 뻔했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무단으로 수면제 먹이면 위험해. 미란이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늦었어. 저는 일어났어요.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재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합의해 주세요. 싫어. 엄마. 재훈아, 엄마 마음 이미 정했어. 끝까지 갈 거야. 저는 재훈이를 지나쳐서 갔어요. 일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순덕님, 박미란 사건 담당 검사입니다. 네.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 안 할 거예요. 피해 금액 전액 배상하고 추가로 위자료도 드린다는데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실형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한 달 후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법원에 갔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미란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재훈이도 방청석에 있었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미란이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제가 빚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재판이 진행됐어요.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CCTV 영상, 수면제, 금은방 영수증. 모든 증거가 미란이에게 불리했어요. 판결은 2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미란이 부모님을 만났어요. 사돈댁, 제발 합의해 주십시오. 미란이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안 됩니다. 우리 딸 감옥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따님이 생각했어야죠. 저는 그들을 지나쳐서 갔어요. 2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 됐어요. 다시 법정에 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미란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한다. 미란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끝났어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전과자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8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미란이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뭐야?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란이가 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일어나. 어머님, 너 이제 우리 며느리 아니야. 재훈이하고 이혼해. 어머님, 안 그러면 엄마가 재훈이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야. 저는 돌아서서 갔어요. 한 달 후였어요.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미란이하고 이혼했어요. 그래? 네. 엄마 말씀대로 했어요. 잘했어.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재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미란이 잘못 봤어요. 제가 무능해서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재훈아, 너 잘못 없어. 엄마, 내 아내가 잘못한 거야. 너 자책하지 마. 감사합니다, 엄마. 앞으로 잘 살아라. 좋은 사람 만나고. 네,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화곡동 집에서 살고 있어요. 혼자 잘 살고 있죠.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도 좋아요. 귀금 속 800만 원은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 돈으로 새 금반지 4개를 샀어요. 예전처럼 서랍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죠. 재훈이는 요즘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대요. 엄마,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이번엔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 네, 엄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만났어요. 재훈이도 이제 철이 든 것 같아요. 둘째 재민이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요. 한 달에 2번씩 집에 와서 안부를 물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다 있어. 효자들이에요. 미란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재훈이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꼭 확인하세요. 가족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증거를 모으세요. 저처럼 CCTV 설치하고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잡으세요. 나이 들었다고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법은 우리 편이에요. 증거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특히 약을 주의하세요. 누가 약을 챙겨준다고 하면 꼭 확인하세요. 이상한 약이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귀중품은 꼭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저는 이제 금고를 샀어요. 귀금 속을 금고에 넣어뒀죠. 비밀번호는 저만 알아요. 이제는 안전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참지 마세요.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잡으세요. 우리도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